안녕하세요. 펠로스 증후군 치유를 위한 불교적 애도 공간 반생지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한 2010년대를 지나면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 경험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펠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극심한 상실감, 우울감, 그리고 죄책감 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며,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이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니라는 잔존하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사후 대비나 펠로스 증후군 치유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전문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한 편입니다. 저희는 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펠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이를 염려하는 반려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적 접근을 통해 펠로스 증후군 극복과 치유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맞게 저희는 접근성, 공간 분위기와의 어울림, 그리고 컨셉과 일치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에 맞춰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했으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인근 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펠로스 증후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이미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무사히 떠나보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치유와 애도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펠로스 증후군 치유 공간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학적 애도 과정과 불교의 세계관을 결합했습니다. 핵심적인 틀은 애도 심리학자인 윌리엄 워든이 주장한 애도 가업 4단계입니다. 워든은 사별자가 상실을 겪은 후 고인 없는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 4가지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사별 슬픔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2단계를 거치고 떠난 이의 부재 환경에 적응하는 3단계를 지나 마침내 떠난 존재를 감정적으로 재배치하고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4단계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치유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심리적 과업에 불교의 윤회적 시선을 접목했습니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 아닌 연속된 삶의 과정으로 해석하며 저희는 이 불교의 주요 교리들을 공간 스토리텔링에 차용했습니다. 순서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 괴로움인 번뇌, 자신의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회향, 그리고 좋은 업부인 공덕을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워든의 애도 4단계의 불교의 4가지 핵심 교리를 연결하여 방문객이 상실의 형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무상의 단계부터 시작해 슬픔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해소하는 번뇌의 시간을 거치고 반려동물의 더 나은 윤회를 위해 자비심을 돌려주는 회양의 행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최종적으로 건강한 의례를 통해 완전한 이별을 맞이하고 성장의 발판을 삼도록 돕는 통합적인 치유 여정을 제시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컨셉명인 반생지연은 동반했던 반려동물을 무사히 다음 생으로 인도하고 다음 생에서의 재회를 염원하는 반려인의 마음을 담았으며, 이런 아름다운 이별과 영원한 재회의 염원을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 불교 요소와 핵심 심볼인 연꽃을 적극 활용하고 반려동물만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반려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개념과 다음 생으로 향하기 전 거치는 마지막 장소의 기능을 공간에 담아내고자 사찰에서 주로 쓰는 목재와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를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층별 공간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은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도가업 4단계의 심리적 흐름에 맞춰 단계별로 공간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1층은 치유의 시작인 1단계 무상 공간으로 시작하여 로비와 동전 공양존이 있고, 후반부 치유를 완성하는 3단계 회양 공간인 명상존과 회양 라운지를, 그리고 4단계 공덕 공간인 합동 제사 공간, 화장터 건망실, 연꽃 호수 낙골당과 개인 제사 공간을 주로 배치하였습니다. 2층에는 치유 과정 중 가장 깊은 슬픔을 다루는 2단계 번뇌 공간이 수담존과 소원존이 단독으로 위치하였는데요.
이는 층별로 애도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치유의 여정을 따라 이동하며 애도 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별 상세 설명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에 거대한 연꽃 조명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포데스크를 기점으로 가장 먼저 1단계인 무상으로 진입합니다. 무상 공간에서는 동전 공양을 이어가는데요. 108번뇌를 씻어내듯 오르막길을 따라 108개의 동전을 하나씩 던지는 행위를 유도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방문객은 마음속 소란을 잠재우고 이별이라는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 번뇌입니다. 이곳은 마음껏 슬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입니다. 1단계인 무상 단계를 마무리하며 나타나는 스담존에는 떠난 반려동물의 털 감촉을 닮은 오브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브제들은 감촉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만의 가진 온기, 심장 박동 소리를 전달하며 감정을 고조로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이 오브제를 통해 독립된 셀터 안에서 참았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한 뒤에는 다리를 건너 소원존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의 안녕을 비는 소원지를 적어 매달며 고통스러웠던 이별을 서서히 수용하게 됩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며 이제 3단계 회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 회양 라운지와 명상 공간은 공덕을 쌓는 곳입니다. 유기견 봉사를 안내받거나 아이의 물건을 리사이클링하고 메모리얼 제품을 만드는 등 공덕을 쌓는 활동을 합니다. 내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을 다른 생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선행이 아이에게 좋은 업보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4단계 공덕입니다. 먼저 보시는 곳은 합동 천도제 공간입니다. 혼자가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반려인들이 모여 합동 49제를 지냅니다. 불교적 의식을 통해 아이의 평안한 내세를 함께 기원하며 서로 위로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희 메인 공간인 연꽃 호수 납골당입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불교의 만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윤회와 법률을 상징합니다. 또 만자다리 사이에는 연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49일간의 제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유골을 이 연꽃 안에 안치하면 마치 물 위에 꽃이 피어나듯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연꽃 호수 납골당을 자세히 보시면 세 종류의 연꽃이 존재합니다. 이는 49제가 7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불교의 의례를 따와 연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개화 전, 개화 중, 만개한 연꽃으로 세 종류를 나누어 7제마다 달라지는 연꽃 모양을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7제를 따로 챙길 수 있는 프레비탄 추모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개인 제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철제 납골당이 아닌 따뜻한 연꽃 품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곳, 저희가 제안하는 반생지연은 반려동물에게는 평안한 안식을, 남겨진 반려인에게는 건강한 치유를 선물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